속보입니다. 일본에서 또다시 강한 흔들림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규슈 북부 바로 후쿠오카입니다. 오늘 8월 17일 월요일 오전 6시 37분경 일본 후쿠오카현 후쿠오카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10km로 매우 얕았고 후쿠오카현 이토시마시에서는 최대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후쿠오카시 니시구와 사가현 가라시시에서는 진도 3, 후쿠오카시 주오구 등 넓은 지역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후쿠오카와 그 주변에는 여러 개의 단층이 복잡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고 단층이 있고 그 밖에도 히나타토케 단층, 오가사키토케 단층, 이토시마 반도 주변의 단층들, 그리고 오늘 지진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거론되는 마나고 아라야토케 단층이 있습니다. 오늘 발생한 이 지진은 전원의 깊이가 약 10km로 상당히 얕습니다. 규모는 4.4였고 이토시마시에서 최대 진도 4가 관측됐죠. 오늘 지진은 단층의 양쪽이 수평 방향으로 서로 어긋나는 형태의 얕은 지각 지진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오늘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후쿠오카 지역에서 특별히 두드러지는 지진 활동이 없었다는 거죠. 7월 17일부터 8월 16일 한 달가량 이 지역의 지진 활동을 살펴보면은 오늘 규모 4.4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특별히 눈에 띄는 지진 증가 현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8월 17일 오전 6시 37분 갑자기 규모 4.4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지진이 조금씩 많아지다가 규모 4.4의 지진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지진. 이것은 제가 지진 방송을 하면서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죠. 지진 활동이 조금씩 있다가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어떤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지진이 무섭다는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지진이 이 발생한 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 1930년 규모 5.0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6년 만에 이 지역에서 다시 규모 4에서 5 정도의 지진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 이토시마시 반도에서 1898년 규모 6.0의 기록이 발생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 지진 발생 뒤에 불과 이틀 만에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또 발생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이토시마 일대가 역사적으로 규모 5에서 6에 이르는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라는 거죠. 오늘 지진이 발생한 단층은 가장 주목되는 단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마나고 아라야토게 단층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오늘 지진의 진원이 이 단층과 비교적 가까운 위치고 두 번째는 오늘 지진에서 나타난 단층의 움직임의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현재로서는 마나고 아라야토케 단층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후쿠오카 지진은 마나고 아라야토케 단층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 마나고 아라야토케 단층이 장기적으로 규모 6.9 정도의 지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단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후쿠오카에는 이 단층보다 훨씬 알려진, 저도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대형 단층인 개고 단층이 있죠. 2005년 3월 후쿠오카 서쪽 해역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최대 진도 6약의 매우 강한 흔들림이 발생했고 사망자와 많은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진은 개고 단층의 북서쪽 부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2005년 지진 당시 개고 단층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북서쪽 부분은 움직였지만 후쿠오카 시내 쪽으로 이어지는 남동쪽 부분은 당시에 함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고 단층 가운데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은 구간이 남아있다는 거죠. 만약 이 남동쪽 구간이 앞으로 움직이면은 규모 7의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단층이 움직이면 주변에 있는 그 단층들에 걸려있던 힘도 변할 수가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힘이 줄어들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단층이 움직이기 쉬운 방향으로 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구공 하나를 강하게 치면은
옆에 당구공에도 힘이 전달되는 것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이 구마모토 지진과 후쿠오카 지진의 관계라는 흥미로운 문제가 등장하죠. 오늘 후쿠오카 지진이 과거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으로 발생한 지각의 힘 변화에서 아주 약간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의 대지진, 구마모토 대지진 당시에 큰 단층이 움직이면서 구마모토 주변뿐만이 아니라 일본 큐슈 전체 여러 지역의 단층에 걸리는 힘의 상태도 달라졌을 수가 있겠죠. 오늘 후쿠오카 규모 4.4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과거 구마모토 지진 이후에 단층이 조금 더 움직이기 쉬워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후쿠오카 지진이 발생한 주변의 일부 단층이 2016년도 구마모토 지진 이후 약간 더 움직이기 쉬운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2016년 구마모토 대지진의 영향을 오늘 후쿠오카 지진이 받았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에도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했었죠. 그 뒤에 구마모토와 이 아마쿠사 일대에서 규모 6.1, 5.8, 5.1을 비롯한 여러 지진들이 계속되었고요. 그 뒤에 약 3주 뒤에 그보다 북쪽에 위치한 오늘 후쿠오카에서 규모 4.4, 최대 진도 4의 얕은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 지리적인 위치적인 상황으로만 보면은 솔직히 이거는 지진 활동이 구마모토에서 위쪽 후쿠오카로 올라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후쿠오카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얘기가 되는 이 마나고 아라야토케 단층과 계고 단층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후쿠오카 중부에는 니시야마 단층대라는 거대한 단층도 있습니다. 이 단층은 약 110km에 걸쳐 이어지는 매우 긴 단층인데요. 이 단층을 크게 북부, 중앙부, 남부로 나누고 있으며 각각의 구간에서 규모 7급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 구간이 함께 움직일 경우에는 규모 8급에 이르는 훨씬 큰 강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본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또 하나의 거대한 지진 활동이 이어지고 있죠. 바로 규모 7.7 강진 이후에 약 1600차례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지역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동부 플로렌스 일대에는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발생하고 있는 여진의 규모와 횟수가 심상치 않습니다. 규모 7.7 본진 이후 이 플로렌스 인도네시아 일대에서 매우 많은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규모 4와 5급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동부 누사텐가라 지역 주민들은 본진 이후 약 1600 차례에 달하는 여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죠. 오늘 17일 월요일에도 인도네시아에서는 규모 5.6의 지진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7.7 본진이 지나간 뒤에 이 지역의 지진 활동이 곧바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일대는 플로렌스 베호역 단층과 자바 해구 등 복잡한 단층과 섭입대가 연결되어 있는 매우 역동적인 지질 구조를 가진 지역입니다. 이러한 여진 분포가 다른 단층과 해구 방향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주목해야 하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의 가능성을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죠.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